2017년 4월 24일이고요. 17년. 사건이 발생한 건 그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피를 흘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을 일으키는데 112는 먹통이다.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도와달라고 애타게 소리쳤지만 그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신혼여행 첫날 밤 나는 그렇게 아내를 잃었다. 부부 뭐야? 신혼여행 어머 신혼여행 가는 중에 아내분이 잘못되셨군요. 이게 뭐야? 네, 당시 남편은 21였고요. 아내는 19의 나이에 저 화면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간 장면인데 그 첫날 아내가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남편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난 사이랍니까? 예, 그 둘은 그 15년 7월에 그 남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그 알바를 하면서 그 아들인 그 남성을 알게 됐고 그해 9월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2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됐던 겁니다. 아 2년 동안. 아니 신혼 첫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 맞죠? 이건 일본에서는 자국민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 사건이고 자타살이 이제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동 수사가. 그 타살이라면 그 공간에 그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장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남편을 그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무렵 상황이 묘하게 그 흐르고 있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이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제 그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네. 보험사랑 얘기 다 했습니다. 저한테 말씀도 안 주시고 바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셨다고 하시네요. 옛날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욕심만 늘거든. 딱 맞는 말씀이셨네요, 어머님. 욕심만 늘으셨고 뼈의 탄성이랑 염치는 줄어들으셨나 봐요. 저는 애초부터 사망보험금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던 거 그냥 포기한다고 말할 거고요. 만에 하나 10,000원이든 1억이든 지급받게 된다면 어머님께는 당연히 은원도 안 드리고 제가 다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어차피 먼저 은원 안 하신 건 어머님이시니까요. 전 부담 갖지 않고 어른이 하셨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을 보낸 남편은 보험금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 근데 어머니, 즉 친정 식구들이 보험금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분이 지금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뉘앙스 그쵸? 보니까 날이 완전 서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생전에 가족들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직접 작성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죽은 아내가 살아생전 작성한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폭언 폭행, 입원 칼부림, 협박, 에? 유전자, 학대, 돈. 결국은 친정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망한 아내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네. 이제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번 돈의 이제 절반을 이제 가정에 보태고 아이고. 또 어린 동생들이 이제 2명이나 있었는데 그 동생들까지 보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내에게 이제 가족들이 막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돈 뺏는 행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신혼 첫날 이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너무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 심각한데. 그 결정적으로 그 사망 직전에 아내가 친정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요. 어. 친정 식구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내용이어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친정 가족들이 내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야,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제일 핵심은 그 남편을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럴 바엔 나 없는 셈 쳐라. 아이고, 이게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 모양이네. 그래도 반대를 아무리 해도 남편하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런 선택을 아니, 했을까요? 저기 아까 영상에 비행기 탈 때 정말 행복해 맞아, 보였는데. 너무 신나했잖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통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단순히 친정과의 불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그 행복한 순간에 결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그 남편분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락한 이후에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일기처럼?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오빠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 수면제가 없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야.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였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사건 개요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또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건 현장에는 뭐가 있죠? 단서가 있죠. 뭐. 맞습니다. 단서가 있고 흔적이 있겠지. 맞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도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본 거는 현장 기록을 봤는데 같이 보면서 어떤 단서가 숨어 있나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묵게 되는 이제 일본 오사카 게스트 하우스. 예, 여기는 방 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네요. 이거 앞에 뭐예요? 혈흔이 이거 피예요? 좀 정지된 상태에서 좀 뚝뚝 떨어진 적하혈흔 같거든요. 이렇게 뚝뚝 떨어진, 퍼진 게 저 아니라. 상태에서 저 정도의 양이 그 분산되려면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서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 정도의 피해의 양이면 그러네요. 다양한 흔적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저거는 편의점 영수증 그러네요, 같은 편의점 영수증 같은 같아요. 거. 저기 뭐 사케 같은 것도 있고 저거 전자담배인가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길게 있는 거. 저 전자담배야 저거. 그죠. 전자담배네. 그럼 저 녹색 통은 뭐지? 저도 저게 저희가 구두로 부검 소견을 받았는데요. 이게 18년 1월이고요.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서류는 3월 초순에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2017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범인 다 도망가죠. 못 잡죠 이거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부검 감정서만 한 50페이지가 넘고 완전 다르구나. 사망진단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 씨가 4월 25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2시 50분. 네네네. 1번에 가해 사망 원인 급성 뇌종창. 뇌종창은 뭐예요? 급성 뇌종창이 뭡니까? 급성 뇌종창은 네. 쉽게 말하면 그 내부종이에요. 이제 급성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타격에 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누가 때렸거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주사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사 흔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군데에 있었는데요. 왼쪽 팔에 2군데, 오른쪽 팔에 1군데인데 부검 소견서네요. 소견서가 이렇게 왔구나. 중독학 화학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요. 니코틴 농도가 치사 농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 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됨. 저 녹색 그 병이 저게 액상이네. 화면에 있던 거는 그 퓨어 니코틴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그 아내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혈액에서는 안 나왔는데 네. 그 위에서 검출이 됐어요. 혈액에서 한 알코올이 안 나오고 위에 위에서.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건 정말 치밀한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혈액에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이분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머. 그래서 신체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묘하게 이제 이 니코틴하고 연결이 되죠.
고농도의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신경계하고 근육계가 일단은 멈추게 됩니다. 급성으로. 의식을 잃으면 바로 그냥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하고 지금 알코올이 들어온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제 법의학적 판단인 거죠. 술을 마시자마자 바로 주사기로 니코틴을 주입했거나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바로 술을 마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예. 맞으면 바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주사기를 누가 놓고 위에만 당기게 술을. 일부러 집어넣은 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계세요. 야 이거는 말도 안 이거는 된다.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주사 자국이 3군데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 정맥에 정확히 주사 자국이었는데 근데 그 정맥 주사는 그냥 뭐 막연히 찌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탁탁 뭐 주사 맞을 때 보면 두드리고 그쵸, 보이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잘 보이게 네, 해서 잘 올라오게. 예, 그 집중해서 놔야 하는데 3군데나 주사할 만큼 의식이 그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 이 부검 결과로 그 타살의 의심이 더 확고해졌고요. 그 용의자는 남편이다. 실제 그 진술에서도 남편이 그 사망한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간호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정맥에 주사를 놓은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중학교 때 그런 수업을 해요? 말이 그런 거 없는데? 없었지. 왜 그런 시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삼각건 메고 붕대 매는 거 정도는 하는데 아니면 가정 시간에 배워요?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주사 놓는 거를 어디서 배워? 정황은 어찌됐거나 타살? 그 가운데 옆에 가까이 있었던 남편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남편이 나는 내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증거가 없는 건 맞네요. 없지.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거잖아. 이제 수사팀이 아마 이때쯤 돼서 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님들이 모든 정황 그 증거들을 일단 착착 모아놨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이 남편을 의심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이제 아내가 죽었으면 바로 이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 8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 아내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나는 눈이 완전 돌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고 뭐 신고를 하고 뭐 조치를 해야지.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1번이죠. 8시간 동안 대체 뭘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지.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연락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족들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혼인 신고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치 손꼽아 기다린 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망하신 분이 그 성년이 된 날이 2017년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6일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성년이 되자마자 한 거예요. 이 피해자가 성년이 된 게 14일, 혼인신고 이틀 뒤에 16일 날 했고 신혼여행까지 24일. 이게 다 열흘 안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 몰래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급히 했을까 했더니 그 이전에 이 남자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승낙받으려고 그 피해 여성의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던 거죠. 허락하지 못했던 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근데 처음 그 남자가 이제 인사드리러 간 날 꼼꼼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럼 뭐 집에 되게는 원래 인사하러 그렇게 가면 뭐 하잖아요. 네. 선물 같은 걸 사갖고 갈 수도 뭐 있겠죠? 홍삼이 되든 뭐 그쵸. 무슨 뭐 그런 귀한 거. 거 가져갔겠지. 아니요, 그런 뭐 흔한 그런 일상적인 게 아니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계획서라는 걸 가져가요. 결혼 계획서요? 계획서. 1번부터 뭐야? 10번까지의 조항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또 1번부터 3번까지의 조항이 있네. 보시면 이제 동물은 물질 다음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초벌 번역으로 매달 최소 50만 원, 제 노력에 따라서 더 벌 수 있는 이 번역가는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급이 6천 원대로 높아진 지금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힘들게 뛰어다닐 만큼 돈을 받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오는 우리 식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배달 음식도 먹지 않는데 요즘 일이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고 싶다고 하여 시켜 먹습니다. 하지만 전 이만 괜찮다면 이 지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안정적인 미래. 6년간 매해마다 100권의 독서량을 목표했던 저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갖고 왔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일단은. 이게 사람은 이제 어른 되면 좀 어느 정도 사람 볼 줄 알잖아. 네. 그렇죠. 벌써 이걸 갖고 왔을 때 벌써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위에 있어요. 맞아.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날 이해하셔야죠 밖에 없어.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획서가 아니고 그냥 통보서입니다. 통보서. 통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통보서잖아요. 아주 오만한 자기 그 네, 지위를 아주 가지고. 오만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내용에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글도 없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 그 상대가, 아내가? 그것을 고칠 방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교묘한 그 부모에 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고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결론은 쉽게 말하면. 야, 진짜 이걸 보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딸 안 주죠. 이건- 미쳤어요. 이거는 말이 안 이걸 이거 갖고 또라이인데? 오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은 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좀 이제 집요한 면이 있었는지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결혼 허락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신 테스트기 그 사진을 보내요. 임태기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아, 결혼을 임신을 하려고.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네.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제 보내라고 시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 답을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친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거든요. 두 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그 후에 알려드림. 이거 누가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 이게 이 지금 남편이 자기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네.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거 2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건 약간 범죄를 좀 네. 암시한다는? 아니면 뭐 약간 2달 있으면 얘가 없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쓸모 2달만 쓴다는 얘기 아니야? 이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그 누군가가 그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줬고요. 그 친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유가족에게 이제 전달한 거죠. 부모님들이 본 거네요. 야, 이거 엄청 충격. 아, 근데 이거 진짜 전 너무너무 이거 이 보면서 너무 나쁜 놈이다.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저 지금 문자를 저렇게 보내고 카톡방에 올리던 시점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이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남편이 얼굴책에다가 구글절절 글 올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또 다른 아, 나 사이트에서는 진짜 하지 마, 진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이틀 연속 여중생과 그거 뭐 아이씨, 더러워. 자기 여자 3명이랑 있다. 아, 새끼네. 알몸 사진 뿌림 이거 봐요. 아, 진짜 이게 또 진짜 또 생또라이네. 날짜가 아까 그 얼굴책에 그렇게 구글절절 쓰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떠나보내고 나서 난 오빠는 너를 위해 살 거야 뭐 이렇게 올렸던 시기에 다른 사이트는 이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야, 말이 안 나온다. 아, 저 사진 좀 지워주면 안 되나? 나 저 새끼 계속 자꾸 쳐다보게 되네. 아,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저 새끼. 아우, 어지러워. 속 안 좋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무렵에 또 얼굴책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2017년 9월 29일 내 사랑 오빠 너무 힘들어요. 2017년 10월 3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 아, 자기 SNS에 올린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프다라는 수많은 또 이 동정을 받아가면서 환심을 사고 댓글을 주고받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 애정 표현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본심. 그 실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이제 모으는 순간에도 어린 여성들에게 네. 치근대는 그런 네. 작업들을 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내를 잃은 그 이제 슬픈 남편의 그 코스프레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제 그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망한 아내 그 낡고 딸을 이제 데리고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위로 받으면서 또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알바생하고 이제 또 관계를 또 이제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21살. 야,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정황은 남편을 향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피해자가 친정 식구들 부모들로부터 좀 폭언과 폭행에 네.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계 정도 있고 네. 오히려 이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동안에 폭행이 더 이제 잦았던 걸로 폭행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폭행한 거네. 네. 자기가. 지가 한 거구나.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잡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그 니코틴을 사준 사람을 이제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말로 그 남자의 여사친. 아, 네, 그 친구. 여사친 진술을 들어보면 그 이 친구가 이제 전자담배를 태웠는데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구매 좀 해달라. 그 해외 구매로 그 니코틴 2병을 이제 주문해 준 적이 있는데 사실 나도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16년 12월에 그 남자가 가족여행을 준비 중인데 미리 코스를 짜고 싶다면서 그 같이 가자. 예, 예. 그렇게 해서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본 오사카로 갔거든요. 그 첫날 밤 가볍게 그 칵테일 몇 잔을 마셨는데 남자가 숙취 해소제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시려고 입을 대는데 너무 쓰고 그래서 이제 뱉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헹구러 일어났는데 이미 다리가 비틀거리고 어지럽고 힘이 쫙 빠지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도 몸을 잘 못 가눴다고 합니다. 친구를 상대로 연습을 한 거야, 뭐야? 그렇지, 그렇죠. 실험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실험을 한 거죠. 모든 정황이 쫙 이렇게 모였을 때 형사님들이 반대로 또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왜요? 그냥 잡으러 가면 되잖아요. 이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좀 내포되고 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형사 두 분이 엄청난 묘안을 프로파일링 팀한테 제안을 해주십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이제 집행받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꼭 분석해본 대로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기록을 해놨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기장이라는 걸 저희가 특정을 해요. 참 이게 신의 한 수죠. 그럼 거기에 뭐가 좀 있었나요? 일기장에 이제 그 범행 계획이 이제 꼼꼼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오사카로 이제 여행을 갈 생각이고 뭐 절벽에서 뭐 피해 여성을 뭐 해치겠다. 조그만 뭐 금고를 하나 사면 좋겠다. 그 일기장을 이제 보관할 이제 금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울로 내 얼굴을 봤다. 근데 나도 내가 무섭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거울을 보고 지가 무슨 영화 찍냐고. 근데 이 남자가 참 어이없게도 그 메모벽이 있었어요. 일기만 쓴 게 아니라 뭐 걷다가 뭐 생각나고 뭐하고 아이디어 떠오르면 이렇게 휴대폰에 녹음 버튼 누르고 이렇게 다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범행 아이디어를 다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영상 보셨던 그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이 남자는 스스로 이런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이북도 일단은 삭제해놓자. 자전거 내리고 차에 있는 짐들은 정리하고 니코틴이랑 액상 같이 가져오고 전자담배를 어떻게 하는데? 전자담배는 그거라도 일단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 담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잘 죽이고 생각 없이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꼭 증거 많이 확보해놓고 돈을 미치 복수해서 잘 살자. 핸드폰도 최대한 초기화시켰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죽은 동영상만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고. 이거 진짜 연쇄살인범이에요. 이게 뭐예요? 연쇄살인범. 이게 뭔데? 이걸 직접 녹음해서 갖고 있던 거죠. 내가 만약에 형사라면 이렇게 되면 너무 감정이 앞서서 나는 난 못할 거야.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단이 날 것 같아. 나도 내가 못할 것 어떻게든 같아. 내가 했을 것 같아. 저 음성을 이제 들었을 때 진짜 막, 소름이. 분노가 네. 끓어오르죠. 예. 더 이제 막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도 저희 요즘 강조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더 절차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다시 한번 증거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자라는 더 다짐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냉철한 팀장의 또 역할이고요. 하나라도 실수해가지고 이놈을 우리가 정말 처벌하지 못하게 될까봐 느끼는 두려움도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뭔가 나름 치밀한 척하지만 이걸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자고요, 전형적으로. 그 고유정 사건이나 네. 또는 어금니 아빠 사건 소위 이영학 네네. 사건에서도 보면 기록하고 사진 찍고 자기 안에 뭐 그랬죠. 이렇게 그 동영상 찍고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배 위에서도 고유정이 자기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신으로 보여주는 이런 걸 기록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나르시시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애적인 성향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울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무서웠다, 뭐 이런. 예. 그것은 마치 자기를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뭔가 어디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영화 배우를 보듯이 자기를 보는 이런. 이 사건 다음 날 이 남편이 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아침에 이제 경찰서 나와요. 나와서 그 일본 그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일본 그 여자 2명한테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날 또 연락처를 이제 또 교환을 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 날 아내는 그 전날 죽었는데 얘는 그 다음 날 이 일본 여자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걸 휴대폰에도 남겨놓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조서받을 때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온순하게 이제 조사를 받다가 우리가 이제 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좀 추궁을 하면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손을 막 이렇게도 하고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 네. 혼자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12시간 이제 임박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네. 그랬더니 아 그냥 계속 조사해 주세요. 왜? 아 형사님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밤샘 조사를 받는 거다. 버킷리스트요? 별소리 다 했구만. 교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밤샘 조사 받기라고 써놓은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밤샘 조사 받고 처벌 안 받고 내가 나오기. 그만큼 오만한 거죠.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고요. 그래서 서울, 인천, 충북, 뭐 충남, 울산 이렇게 해서 인근 지방청 프로파일러들이 다 모여가지고 면담도 하고 분석도 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했는데 그때 이제 26점이 나왔어요. 저 유영철이가 이제 38점이고요. 조두순 29점, 강우순이가 27점, 그리고 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5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5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재범률이 높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패스네 이미 점수 자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저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하나하나 증거 수집해서 체포해서 정말 무기징역 선고를 안 받았다면 1000%, 1000% 이건 연쇄범죄입니다. 연쇄. 이건 무조건 연쇄예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계속 했을 것 같아. 그거를 꼬시고 차단하는 있었잖아 거예요. 또 다른 진짜 여성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른 또. 여성도 꼬시고 있었고 그 알바생들 계속 추근되고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죄책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한 건이지만 연쇄범죄를 지금 차단한 수사가 된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노리는 바가 있었어요? 뭘 노린 거예요? 그러게. 그 이제 보험금인데요. 그 불과 1억 5천만 원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요? 근데 아까 왜 초반에. 어머니 저는 보험금 뭐 일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사망보험금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던 거 그냥 포기한다고 말할 거고요. 결국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남성이 보험금을 타려고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각 보험회사 지점을 다 돌아다녀요. 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상담원으로부터 자살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한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그 통화 내용도 이제 네. 저희가 입수를 했죠. 아, 한숨을 쉬기도 해요? 그 미수에 그쳤던 그 여사친하고도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보험 가입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보험금 그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놔요. 어머, 돈이네 돈. 내가 사고가 나면 이 보험을 타는 사람은 가족이어야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가족을 특정하는데 누가 친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망한 아내하고도 이제 갈 때 이제 그 보험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사망하면 이제 5억 원. 네. 근데 여기 그 여자가 사망하면 1억 5천으로 이게 거꾸로
이게 실수로 이제 거꾸로 둔 거예요. 실수로. 예. 근데 그걸 이제 후회하는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도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돈 5억만 있었어도 그런 이제 후회하는 내용이 이제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요만큼도 없었나요? 모든 재판에 참가를 했는데 계속 부인을 일관했죠.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면서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꿈에 이 피해 여성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피해 여성이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게 해결돼서 그나마 이제 작은 그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 정말 이거 너무나 분노하고 가슴이 더 너무 큰 아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신 우리 두 형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인상이 안 펴져요.